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북군의 혼술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제 영광일보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강화문에 있습니다. 이 강화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집회, 보수 우파 단체들의 집회 장면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강화문에서는 많은 보수 우파 시민들이 모였는데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공공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말자, 피하라 이런 공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 우파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한 폐렴도 그 열기를 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은 되지만은 아무쪼록 무사히 이 집회가 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화문 집회도 물론 구호들을 보면은 지금도 좀 소리가 많이 들리실 겁니다. 제가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좀 소리가 나올 것도 같은데 제 뒤로 국회 배경이 있지만 그 뒤쪽에는 지금 강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호도 박근혜 탄핵 무효, 주로 우리 공화당 쪽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고 문재인 정권 규탄, 그리고 또 검찰의 청와대를 겨냥한 조국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본물을 이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광장의 민심이 왜곡이 되거나 또 분열이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정강훈 목사가 신당을 창당을 했고 또 우리 공화당도 지금 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첫 대국민보고대회를 가졌죠. 이 보수대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보고대회를 가지는데 거기도 완전체 참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보수대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보수 회생의 기회가 생긴다. 그런 분석이 많은 가운데서도 지금 보수대 통합은 계속 좀 삐걱거리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정권의 방해 작업이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죠. 다음 주 2월 3일이면은 검찰 중간 간부에서 새로 기용된 중간 간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또 각 지검에 포진을 하면서 조국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죠. 단숨에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일보가 조사한 자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10.8%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10.1%를 기록한 황교안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또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안철수 이런 야권의 주요 잡룡들보다는 또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일단 윤석열 응원 열기, 가히 윤석열 신드롬, 윤석열 현상 이렇게 해도 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SNS, 사회관계 통신망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윤석열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응원 메시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응원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응원나무.
뭐냐 하면은 응원나무에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와 조국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열매처럼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그런 응원나무가 있고 또 윤 총장을 빼닮은 인형 같은 것도 거기 그 지지자들이 갖다 놓고 또 나무 옆에는 화한 윤 총장과 그 수사팀을 응원하는 화환이 또 쫙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귀도 있고 총장님 정의 소호합니다. 조국이 무죄라는 주장은 장삼일사도 안 하는 추태다. 뭐 이런 말들이 쭉 걸려있는 그런 화환들도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보수 유튜버가 있었죠. 그래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황인데 그 보수 유튜버조차도 최근에는 그 대검 앞에 가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어록도 지금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어록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였죠. 그리고 총장이 되고 나서 나는 그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수족이 조금씩 뭐 하나씩 잘려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수사에는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최근에 1, 2차 검찰 인사 파동이 있고 나서 전별식 본인이 데리고 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지방으로 내보내는 그 전별식을 어제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항을 극복해야 된다. 이 저항을 극복하라는 것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뭐 인사권 또 감찰권 이것으로 방해를 하려는 그런 저항을 이야기하겠죠. 정권으로부터의 저항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져야 한다.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저항이 있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검사 동일체 원칙도 강조를 했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 검사는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과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그 백운호 비서관을 비롯해서 핵심 실세들을 기소하라고 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을 뭉갠 것, 상명하복을 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또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어록에 대한 해석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을 하면서 그의 뭐 숨소리 하나 또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는 모습 그런 모습도 사진기자들이 밑에 쫙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결국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현상, 윤석열 신도름 이런 건데 안철수 전 의원이 2011년도에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정치권에 짠 하고 등장했을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 안철수 신도름, 안철수 현상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것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강골 검사로서의 윤석열과 정치 검사 혹은 대권 잠룡으로서의 윤석열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쭉 검사로만 일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검사고 검사로서 어떤 일을 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 국지간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이런 것도 많이 그동안 많았지만은 정치적 사건 그 중에서도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몇 가지 알려진 부분도 있고 잘 안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일단 일목요연하게 쫙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윤석열 검사가 이름을 언론에 알린 것은 김대중 정부 2년차였을 때입니다. 1999년에 당시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 치안감입니다.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이 수사를 하던 한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뭐 수사 무마 명목으로 청탁을 받았고 돈을 받았다, 그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수사 담당자가 평검사였던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그 박희원 치안감을 전격 구속시켰는데, 그때 박희원 치안감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동향으로 당시 그 경찰 내의 정권 실세였다. 그래서 좀 잠깐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권을 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사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해서 윤석열 검사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첫 대통령 직접 관련된 그 사건 수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2003년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죠.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 참여를 해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오른팔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또 후원자였던 강검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도 같이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권이 그 2003년이면은 완전 정권 초기입니다. 그때 핵심 실세들을 수사를 해서 구속을 했죠. 수사팀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권 수사가 노무현 정권에 이어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BBK 특검이라고 했었죠. BBK. 그 BBK 특검에 파견이 돼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그 샀던 의혹들을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특검은 윤석열 검사가 파견되어 있던 특검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BBK의 김경준 씨가 운영했던 그 BBK와 연관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면죄부를 준 겁니다. 나중에 윤석열 검사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에게 그때 그 사건을 일부러 덮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김경준이란 사기꾼에게 MB가 쏘은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때 최근에 조국 펀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데, 펀드에 대해서 그때 당시 BBK 수사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다, 그런 홀담도 들렸죠. 자, 윤석열 검사가 세 번째로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한 것은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었죠.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죠. 상당히 그 수사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현지 그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그 강압적인 강제 수사에 막 나서서 박근혜 정권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청문회를 통해서 당시 한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한국당위원회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그 일로 해서 이후에 대종고검으로 일종의 본인도 자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정권을 향한 그 윤석열의 수사였고, 네 번째가 그때 세 번째 수사를 마치고 자천이 됐는데, 네 번째가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다시 등장합니다. 2016년이죠. 그때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는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멘토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도 법조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의 멘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지명돼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그래서 아마 그때 한 수사가 주로
어떤 뭐 경제 문제, 경제 사법 문제, 뭐 뇌물 문제 이것을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한 수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 탄핵을 하는데 어떤 그 법적인 토대가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석열 혼자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있고 거기서 4개의 수사팀 중에서 하나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10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섰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이후 5월 19일 날 그때 당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죠. 그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검사가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됐을 때 청와대가 인사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조사 및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됩니다. 적폐청산 그 수사, 그 전 정권 때 일어났던 적폐 수사, 그러니까는 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거기에 공소 유지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윤석열 지검장은 그 이전의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또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들어가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검찰총장에 올랐는데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끝까지 보면은 검찰총장에 오른 거는 문재인 정권 탄생과 또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이끈 공로 아니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대구 대전고검으로 자천됐다가 그 최순실 게이트 팀장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됐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하나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강골 검사일까 정치 검사일까? 일단 저는 그 현 정권을 겨냥한 4가지 수사 결과, 물론 본인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졌던 수사도 있고 하니까, 자, 4가지 수사 결과를 보면은 3가지는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찌르는 수사였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곤란하게 만든 수사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실세 안희정 강금은 구속한 것,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자천이 된 것,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는 것, 이 3가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죠. 반골적인 기질이 있는 것은 강골 기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수사는 이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 BBK 수사가 이명박과 경관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명박을 구속시켰으니까 이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수사, 검사 시절의 수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 과정, 또 이렇게 수사 방해를 받으면서도 수사팀을 독려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잠정적으로 제가 송구권 혼술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윤석열은 원칙대로 하는 강골 검사다. 제가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 그래서 원로 법조인과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상 옛날 중수부 검사다. 과거에 중수부라는 게 있었죠. 대검 안에 중수부, 정말 원래 원칙대로, 물론 뭐 그 몇몇 사람들은 정권에 입맛에 했지만은 그 밑에 일선 검사들은 원래 원칙대로 막 수사하는 그런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 스타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이 한국당 지지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더더욱 아니죠.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층이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이었죠. 중간에 있는 양극단이 아닌. 그것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사회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선호도 2위에 오른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회의 정의 또 공정의 가치, 이 부분에서 살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공교롭게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좌파 논객이었지만은 지금은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사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도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